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용어가 새로 전면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이 코인 시장 변화를 통해서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한국의 화폐 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화폐 개혁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간밤에 어떤 부분 주목하셨는지부터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죠. 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대주 요건 이런 문제가 굉장히 지연됨에 따라서 사실 국내 증시가 올해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온 장세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다시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금투세 폐지 문제처럼 이걸 좀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역시 미국도 지금 CPI, 7월 CPI를 기다리는 장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적 측면에서도 사실 이번에 근원 CPI, 통화정책에 잣다는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이 3%에 진입하느냐, 이게 불확실성이니까 시장이 바뀌고 있다. 관심이 증시에서 코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7월 근원 CPI가 3% 되면 일단 이달 말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9월에 FOMC 회의에서도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오늘 CPI를 기다리는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가 한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코인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리퀴드 스테이킹 문제가 사실 SEC로부터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렇게 검토됐는데요. 역시 SEC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 다 알겠습니다는 보유 코인 자산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그만큼 코인에 대해서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코인과 같은 자산을 운영해 학교 기금에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하버드 대학이 지금 최근에 트럼프의 교권을 훼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친트럼프적인 성향으로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금 운영에 비트코인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이런 대형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이더리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비트코인도 한때 12만 달러에 진입하는, 이거 비트코인은 뭐 상시적 거래이기 때문에 지금은 11만 달러대로 좀 다소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장중한 때 12만 달러에 재돌파하는, 그래서 관심이 코인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잠시 그리고 정정 멘트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리프탄 인텔 CEO 사임했다는 소식은 저희가 정정을 조금 드려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리프탄 CEO가 만났고, 이 인텔 CEO와의 회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임을 요구한 뒤에 오히려 인텔이 좋은 정책 제안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질문 계속해서 넘어가죠. 최근에 이 코인 시장 보면은 큰 틀에서 좀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더리움 쪽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시리콘템 특파원께서 저희들도 이 방송 직전까지 외신들이란가 점검하고 있는데, 인텔 CEO가 사임했다 해서 저도 이건 좀 그런데 바로 정정해 주셔서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같은 방송이라도 잘못되면 바로바로 시정해 주는 것이 정보의 신뢰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생방송이다 보니까 뭐 30초 전에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해설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착오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에서는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이 더 관심이죠. 오늘도 이더리움 가격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는 특히 미국에서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에 사실 이더리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주 전인가요? 이더리움의 메인넷에 창립 10주년을 기획했었죠. 이때 행사들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뭐 코인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뉴욕, 런던 중에서 100개 도시가 공동 커뮤니티 구성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도 언론을 통해서, 특히 외신을 통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보통 성화봉송, 올림픽에서는 성화봉송 하는데요. 대체 불과 이렇게 토큰 가지고 이렇게 성화봉송대회 해서 예. 그것도 또 굉장히 관심이 됐던 내용이어서 코인 시장의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존재성, 그다음에 대중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을 좀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켜주는 어떤 행사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더리움은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데 비트코인 창시자는 다 아는데 이더리움 창시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다들 뭐 저보다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는, 특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다 저보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테린과 같은 8인이 이 사람을 비롯해서 8인이 공동 차립했죠. 근데 왜 이더리움이 각광을 받을까? 비트코인은 매장량이 2천만 배 제한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그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그 거래를 위한 단순한 화폐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화폐 기능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블록체인과 같은 산업용 유틸리티 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오늘은 화폐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은 이 스마트 컨택트 개념을 도입한 이 알트코인에선 또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더지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저도 이걸 한번 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뭐 코인에 투자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거기에 코인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반에 2017년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관련돼 있는 사람입니다는 사실은 코인에 익숙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더지코인이 얼마큼 이렇게 생성될 건가, 가치가 있을 건가 해서 지금 더지코인을 생성하는데 제 이름을 넣고 딱 하면 딱 5분에 나옵니다. 저것처럼 문외한도 딱 5분에 나옵니다. 이게 이게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그러한 더지와 같은 이렇게 알트코인보다는 똑같은 알트코인의 VM에 두고 하지만 이더리움은 다른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응용 범위가 상당히 많다.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DeFi라든가 NFT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신물 열기의 자산 같은 거, RWA 같은 이런 쪽에 응용 범위가 확장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화폐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있고, 가치를 증대시키는 재산 증대 개념도 있고, 회계의 단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각광을 받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추이를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법, 즉 지니어스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된 이후로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가장 유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부 이렇게 사실 돈나무 언니 같은 이런 사람들, 캐시우드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00,000까지 간다 하는데,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굉장히 안정돼 있습니다. 변동법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굉장히 가격을 많이 띄고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있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현안을 해결한다. 그 현안이 굉장히 큰 현안이다.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엑사이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되고, 국가의 디폴트 사항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의 코인 대상을 협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광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협의적으로 해석하면 비트코인,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알트코인이 포함시킨다. 근데 알트코인의 더지코인은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대상 범위에서 이더리움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바로 그러한 기대와 예상이 이렇게 적중해서 사실 미국의 지니어스 통과 이후에 비트코인은 다들 유망하다고 봤습니다는 변동성 축소이고 가격이 118,000대에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뭐 코인 가격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120,000 밑에서 이렇게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가격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도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가장 큰 현안이 코인 시장이 되고 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데요. 어느 쪽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는 지금부터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측에서 보더라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더 선호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성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미국채지거든요. 예. 근데 미국채가 사실 지금은 디폴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담보로서 안전 가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일전에 전해드렸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담보성은 이렇게 과거만큼 신뢰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200년 전에 얘기했던 프리뱅크, 자유시대의 자유은행 시대의 모습과 동일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자 비트코인은 불편하다. 왜냐 2,100만 개로 불편하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발행사와 수요자의 얘기를 동시에 요구를 축적시킬 수 있는 비트코인의 대체적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 대상을 찾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발행자와 수요자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에 결국은 이더리움이 각광을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트코인만 얘기해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죠. 예.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하면 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자 금과 달러를 태양성을 보장했습니다. 근데 세계 교역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세계 교역량을 백업하기 위해서 뭐냐 결제 기능에 의해서 달러 발행을 증대해야 되는데 자 달러 가치가 안정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금과 태양성을 보장하는데 결국 달러 발행 물량의 증대, 세계 교역량에 맞춰서 사실 달러 발행이 증대하면 금이 더 거기에, 많아져야 되는데. 금이 그만큼 받쳐줘야죠. 예. 근데 금이 뭐냐? 아시겠지만 피크 시어리에서 매장량이 한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매장량이 한계가 됐으니까 결국은 달러 위주의 브레튼 우드 체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1972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가 나왔고 사실 그 이후에 스미든소니아 체제에서 1970년 자유변동 환율제 가져온 킹슨 체제가 됐거든요.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뭐냐 비트코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니어스법 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1,000만 달러까지 나온다 하는데 실제로 가격 모습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비트코인 자체도 변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까지 보면 이더리움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더리움 얘기 계속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이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기감도 좀 있고 또 사토시스로 인한 강제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 개혁 같은 건데 이런 거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거는 무슨 맥락이고 어떤 얘기입니까? 네, 코인 시장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이죠. 예. 또 많은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각종 금융 상품도 됐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된 이후에 가격 변동폭도 적고 예. 가격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대상으로 했던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결국 투자 메리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더리움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과 관련 업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변신해야죠. 그 변신하는 것이 결국은 1 비트코인이 너무 가격이 높다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1 비트코인 코인 하나당 한 1억 6천만 원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생활용품에서 자, 이 컵의 가격을 할 때는 이 생활용품 할 때는 0.00000000 소수점이 많아지게 되죠. 맞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1억 분의 1로 일종의 리디노메시에 해당되는 화폐 경우에는 사토시가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변신이죠. 아시겠습니다는 현재 비트코인이 1억 6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1사토시는 이것을 1억 분의 1로 축소시켜서 1.6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1달러에 지금 이렇게 1,390원인데 이건 뭐 베트남 통화도 뭐 그렇고 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일상이 떨어지는데 1달러 거래하는데 대부분 다 통화도 단위가 한 단위 내지는 두 자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네 자리입니다. 근데 외국에서 제가 미국의 중심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 한국 나만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국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1달러에 중국은 한 자리 통화인데 한국은 네 자리 통화야? 이거 후진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동안 1달러에 자 100원대 내지는 10원대 이런 때를 축소시켜야 된다. 똑같지 않습니까? 화폐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리디노메이션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토시라는 용어는 어디서 사용했을까 하는 측면은 비트코인의 창시자가 2009년 사토시 마키아토죠. 이런 사람 나카모토에서 그 유래된 여기서 사토시에서 유래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 갔다 오신 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즉 미 국민들이 갔다 온 미국의 국민들이 화폐 생활에서 보면 지금 달러 그다음에 비트코인보다도 사토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미국에서 달러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 사토시는요 21%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왜 사토시를 보유할까?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면 자 사토시를 20% 할인받은 상태에서 이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사토시가 비트코인 투자하는 만큼 똑같이 이렇게 차익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토시가 결과적으로 법정 화폐는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 일상생활에서는 대중적으로 보면 달러와 비트코인보다 더 빨리 이렇게 이것이 사용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페드 위기가 되는 게 아니냐. 더더구나 페드도 두들겨 패고 파월도 두들겨 패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100달러 법정 화폐죠. 법정 화폐. 이걸 만들어내는 이렇게 법정 통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렇게 미국의 그 중앙.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러한 중앙은행 위기가 도래되는 것이 아니냐. 100달러의 위기가 도래되는 것이 아니냐. 한국 같은 한국은행권의 5만 원권의 위기가 도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충분히 무겁다.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좀 덜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역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태환성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어차피 담보 가치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보 가치가 담보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200년 전에 프리뱅크 얘기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와 똑같은 모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차피 담보 가치가 확정되지 못할 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일상생활에서 비트코인보다도 이렇게 이더리움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거다. 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사토시는 화폐 기능적인 측면에서 지금 한번 보시게 봤습니다. 자, 화폐에 세 가지 기능이 있죠. 결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사토시는 결제 기능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금에 그에 해당되는 만큼 쌓아주면 그거 가지고 되는데 수수료 이상으로 할인을 혜택을 21% 할인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요. 칠자 대신해서 황금 이렇게 선호하는 게 21일입니다. 그래서 21%를 할인해 주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결제 기능이 되고 그다음에 사토시를 갖고 있을 때는 어떠냐면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결과적으로 가치 저장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치 저장도 합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회계 단위합니다. 그러면 화폐 거래의 3대 기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케인즈안이 화폐를 보유할 때 세 가지 동기가 있거든요. 케인즈안, 사폐에서 오는데요. 거래적 동기, 그다음에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 이건 투자적, 투기적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이걸 동시에 축적합니다. 그러면 왜 사토시가 나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왜 미국 국민들 사이에 달러가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될까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지금 요 앞에 우리 한경의 그 커피숍에 이렇게 가면 고급 커피를 받기 때문에 한 커피에 커피 한 잔에 사실 5,5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5,500원이요? 그러면 거기에 표기에 5.5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폴바스에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와 똑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달러짜리 커피 한 잔이 지금 사토시를 표시하면 근데 비트코인을 표시하면 0.0000 이렇게 되거든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5,500원에서 5.5로 갑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편리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래적 동기 뭐 이렇게 할 때 하겠습니다. 그게 이런 표시로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5,000원 쪽으로 환원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게 어떤 쪽으로 지금 많이 되느냐? 우리나라도 빠르게 진행될 걸 봅니다. 젊은 사람들이 쓰고 있죠. 5,000원짜리 커피를 지금 공세계를 다 줘서 5.0으로 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의 나라의 이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렇게 미국이 한국 같은 경우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강제적으로 이미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는 화폐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게 좀 오늘 당신이 얘기하는데 일부 그렇게 신문에서도 이게 나왔는데요.
그 해석을 좀 잘못해서 오늘 이렇게 부연해서 모든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계기열가 저기 4375 SAT, SATS 이런 표기가 계기열가. 지금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데요. 예를 들어서 결제 기능도 담당하고 가치 전환도 하고 회계 단위도 할 수가 있죠. 두 번에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그 다음에 투기적 동기, 케인전에 데이트 있죠. 거의 뭐 젊은 사람들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기한 게 무슨 계기한 거냐? 당신이 모르는 게 한상춘 논설한 것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그 익숙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계기한 차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편리하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확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창영 총재와 저랑 비슷한 나이를 갖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과거에 5만 원권, 2만 원권에 고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 한국의 국민들의 화폐 생활에서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한국 국민들의 가장 편리한 화폐 생활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만약에 이 사토시가 정말로 다가올 미래가 된다면 이것이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겠죠. 법정 화폐인 달러에 대해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면 결국 맨 처음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970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 트럼프의 코인 완공론을 하면서 달러 가치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인 강국론과 함께 코인에 대해서 사용이 보편화될수록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 그만큼 달러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취임 초에 트럼프 취임 때 110인데 지금은 98레벨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법정화폐인 달러 가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럴까? 스테이블 코인의 사실은 달러 가치 안정 문제를 담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되냐? 미국의 국채도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결국 코인과의 달러와의 태안성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1971년 금과 달러 가치와의 태안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마찬가지로 거기에 사실 코인과 달러 간의 결과적으로는 태안성이 보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담보 가치도 적고 달러가 태안성이 보장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예 법정화폐를 줄여라. 코인을 사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화폐 변천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폐 변천사 간단하게 하면 맨 처음에 실물 경제, 조개 껍데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불편해 욕망의 브릿지 정도 만지기 어렵어. 그래서 코인, 우리나라의 상평통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물 가치와 명목가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액면 금액과 실질 가치와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완전히 실질 가치가 보장되고 국가에서만 지정하는 법정 화폐 이렇게 명목 가치가 됐죠. 근데 이 명목 가치가 다시 코인 시대가 도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 변천사에서도 상당 부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스테이블 코인이 부각되면서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에 갖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화폐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여기에 대해서 흥선대응국식 세부 정책이다 할 편만큼 다른 국가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화폐 생활에 변화가 있는데 이것을 정부가 받아들이지는 한국은행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 화폐 개혁은 1953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962년 화폐 개혁은 이후에 63년 동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화폐 생활을 보면 지금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컸습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거래 편리성, 결제 기능 이렇게 해서 그걸 편리하게 도모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광의 화폐 개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3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흥선대응국식 세국 정책이냐 이렇게 얘기다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광의 화폐 개혁일 땐 최고 건정은 좀 도입했습니다. 1973년에 1만 원권, 그다음에 2009년에 5만 원권 이것도 굉장히 우리 경제 스케일 규모가 커지는 속도를 볼 때는 굉장히 늦게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한국의 화폐 개혁 문제는 리드로메이션입니다. 왜 이걸 얘기할까?
바로 사토시발 강제 개혁이 지금 한국도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실 리니노베이션을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젊은 사람을 징실해서는 사토시발 강제적인 화폐 개혁이 리니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 앞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 문제도 국민들이 원하니까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국민들은 나간다. 어디로 나가냐? 미국으로 나간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신속하게 이런 문제를 좀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경제정책은 국민의 편리, 국민의 후손인데 이게 국익증되고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앞에 선언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이런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